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어색한 침묵이 너무 싫어서 그 순간만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아무 말이나 막 뱉었는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기분 말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낮에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기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냥 웃고 넘길 걸.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그 사람은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분위기가 너무 싸해졌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불킥을 하며 밤을 지새웠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짧은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남들은 날씨 이야기나 어제 먹은 점심 메뉴 이야기로도 한 시간을 즐겁게 떠드는데 나에게는 그 과정이 지독한 고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왜 유독 스몰 토크가 당신에게만 이토록 버거운 숙제 같은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아주 특별하고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혼 탈출의 순간과 스몰 토크라는 감옥. 와, 이 표현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사교 모임 같은 데서 누가 다가와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묻는 그 순간 갑자기 내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서 저기 천장 구석에서 이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입을 열어 대답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습니다. 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화장실 가야 한다고 할까? 아니면 누가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버리죠.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별로 안 친한 동료가 오늘 날씨 좋죠? 라고 인사하는데 내 영혼은 막 비상구를 찾아서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기분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여러분이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무례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어색한 침묵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사실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뇌가 특정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뇌는 뭐랄까, 고급 레스토랑의 미식가처럼 영양가 없는 대화, 그러니까 정크푸드 같은 대화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미식가에게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를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두 입은 먹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곤혹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스몰 토크가 바로 뇌에게는 그런 정크푸드 대화인 셈입니다.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본질적인 대화가 아니라 겉돌기만 하는 가벼운 소리의 나열들. 여러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런 영양가 없는 정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아, 이 상황만 봐도 벌써 숨이 턱 막히죠? 이게 그냥 농담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한테의 이 질문은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 같은 거예요. 이걸 재치 있게 받아쳐야 하나? 아니면 그냥 허허 웃어 넘겨야 하나? 저 사람의 진짜 의도는 뭐지? 이 정말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뇌는 수십 가지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과부하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푸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건 또 어떻고요? 사무실 주방에서 커피 내리다가 마주치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혹은 이번 주말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이 질문들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그건요, 이 대화가 진짜 연결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사회적인 의례,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공백을 그냥 소리로 메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 뇌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계획을 말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적당한 대답을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사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유독 내 뇌만 이렇게 피곤해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몰 토크에 유독 쉽게 지친다면 그건 여러분 성격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여러분의 뇌,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내 뇌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구나 하고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인지욕구라는 되게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갈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이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한테 스몰 토크는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텅 빈 접시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식기도 멋진데 정작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뇌는 지적인 자극에 굶주려 있는데 영양가 없는 말들만 계속 들어오는 상황. 여러분의 뇌는 그냥 지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굶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전전두피질의 회백질이 더 두껍다고 해요. 이 전전두피질이 뭐냐면 깊은 생각이나 추상적인 추론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생각 공장 같은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뇌는 애초부터 좀 더 깊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물리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니 얕은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피상적인 대화가 그냥 지루한 걸 넘어서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왜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가 정신적인 마라톤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정신적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체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저 표정 뒤에 숨은 의도를 읽고 지금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수십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한 수를 찾아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심지어 웃는 얼굴 뒤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인지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도 컴퓨터랑 비슷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의 한계가 있는데 스몰 토크 상황에서 여러분의 뇌는 이 한계를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마치 컴퓨터에서 수십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면 버벅거리는 것처럼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소리 톤, 미세한 표정 변화, 침묵의 길이. 아,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되지? 이런 백그라운드 앱들이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순식간에 빨아먹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 우리의 소셜 에너지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몰 토크를 하고 나면 이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까지 뚝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히려 정말 의미 있다고 느끼는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는 배터리가 거의 닳지 않거나 심지어 충전되는 것 같은 기분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의미 없는 상호작용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배터리는 깊이라는 전압이 맞아야만 충전되는 특수한 사양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한번 틀어볼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는 그 침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보는 겁니다. 만약 그 침묵이 어색함이나 단절의 신호가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침묵은 뭔가 채워야 할 공백이지만 여러분에게 침묵은 오히려 가장 꽉 찬 순간일 수 있어요. 밖으로 향했던 모든 안테나를 잠시 끄고 내 안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하고 종합하는 아주 바쁜 시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침묵할 때 왜 말을 안 하지? 버퍼링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러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적극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곱씹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가장 진실되고 정확한 다음 말을 찾기 위해서 뇌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는 상태. 이걸 저는 완전 로딩 상태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한 상태인 거예요. 의미 없는 말로 그 순간을 대충 때우는 대신 진짜 할 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대화를 존중한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대답 대신 가장 진실된 반응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매우 선택적으로 사회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내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고르는 훨씬 현명한 사람이고 효율적인 전략가인 셈이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4가지를 일종의 허가증처럼 마음에 품어보세요. 첫째, 내 뇌는 원래 깊이를 원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스몰 토크는 나에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연기와 같다는 걸 인지하세요. 셋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양에 집착하기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은 20명의 그냥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2명의 깊은 친구를 더 원하는 사람일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한 사람과 진짜 깊은 친구가 되려면 약 200시간의 양질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200시간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이건 날씨 이야기나 어제 본 뉴스 이야기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 철학적인 고민,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채워지는 시간이죠. 얕은 관계 20개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정말 현명한 자원 분배입니다. 넓고 얕은 호수보다 좁더라도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이 훨씬 더 맑은 법이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몰 토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기억하세요. 가벼운 대화를 최대한 빨리, 깊은 대화로 전환하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 대신 요즘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혹은 날씨가 좋네요 라는 말 뒤에 저는 날씨가 좋으면 왠지 모르게 옛날 여행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통찰을 덧붙여 보세요. 자신의 취약성을 살짝 드러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모임에 오면 좀 긴장하는 편이라서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상대방도 무장을 해제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우아하게 퇴장하는 자신만의 전략도 세워두세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뇌가 예열하고 준비하고 완전히 로딩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턴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아무 말이나 뱉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내 뇌가 아주 멋진 답변을 준비하고 있구나. 조금만 기다려주자. 당신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깊은 것입니다. 당신은 서툰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깊고 신중한 세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뇌는 당신을 위해 지금도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진심은 더 큰 울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